네, 요즘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의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지 아니면 왜 안 가는지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유성치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고수, 따거 유성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 있었고 네네네. 뭐 3천선을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의 우리 시장 흐름을 좀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최근에는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지만 항상 좀 아쉬운 게 왜 우리는 이렇게 외부 변수에 이렇게 많이 휘둘릴까? 예, 그리고 외부 자본금이 들어올 때하고 또 나갈 때하고 예. 보면은 너무 이게 시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아쉽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워낙 개인 투자가들을 괴롭히는 정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테이퍼링 강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 향후에 될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시장을 묶어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요.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라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국은 종목별 장세인데 방금 앞에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 이런 또 급락이 들어올 때 좋은 기업들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보통 근데 다 물력에 있어서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예. 그래도 좋은 기업은 결국 갑니다. 그 가치를 믿어야지 그때 시세 변동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본격적인 그런 하락이나 조정은 뭐 10년 만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은 위기가 찾아오겠죠. 예. 근데 자본주의의 성격 자체는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긴 호흡으로 본다면 좋은 기업들은 분명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종목 선택에 내가 진짜 희망을 가지고 이 종목과 계속 같이 갈 수 네네, 있느냐 그렇죠. 그런 긴 호흡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단타를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중장기 안 하시고 단타를 하실 것 저요? 같아요. 관상에 써 있나요? 네, 되게 빠르게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고민에 가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이죠. 32,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9,400원. 약 10% 정도 떨어졌네요. 비중은 20% 정도 들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패널을 안 드렸군요. 네, 손에 쓰셔도 돼요. 저도 뭐 하나 적을까요? 말로 하실까요? 말로 하시죠. 예. 네. 자, 그럼 호불호 한번 말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호. 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네요. 호. 요게 진짜 반도체 장비, 네. 소부장, 요런 거를 들고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이 좀 많으시고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기존의 그런 메모리 장비와 좀 다르게 비메모리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후공정 장비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TSMC가 한번 투자한다, 인텔이 또 그죠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했다 이럴 때마다 이 기업의 주가가 막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때는 좀 오버슈팅된 감이 좀 있었지만 예. 그만큼 이제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계속 진행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업의 이제 후공정 장비가 공급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이나 예.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의 수준을 보면 퍼 자체가 15배 이상은 안 돼요. 한 예. 12배, 13배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비싸지 않다. 네. 그리고 실적이나 매출 속도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티지 사태라든지 이런 생산이 아무래도 좀 중단되다 보니까 메모리 부족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미 반도체 실적은 또 한 번 포텐셜이 터질 거라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야 될 자리지
매도 자리는 아니라 보이고요. 32,400원에 10%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 정도 손실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장기 전망 자체는 여전히 유망한 기업이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턴할지는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 저는 지금 3만 원 이하에서는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 네, 모아가는 관점이라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20% 정도 되시니까요. 한 10%에서 20% 정도 비중은 추가로 저는 확보하셔도 되는 기업이다. 추가적으로 20%까지. 네네네. 오. 그래서 단기로 이제 들어갔다가 예. 시장 자체 지금 강하게 지금 반도체 업종이 돌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반등 들으면 또 밑에서 잡은 물량을 좀 정리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부는 되는 기업이라 보이고요. 비싸지 않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막 4만 원 돌파할 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상 좀 부담이 됐는데요. 예. 지금 이제 3만 원이 깨진 이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쪽의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12배, 13배 정도면 메리트가 있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15배 정도 수준까지 보고 한 20, 30% 정도의 반등은 폭은 한번 보고 예.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래서 호더렵고 보유 관점. 네, 보유 관점. 여유가 좀 되신다면 예. 추가 매수도 조금 노려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요거 여쭤볼게요. 반도체 전체 소부장을 놓고 봤을 때 예전처럼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에 지금 뭐 저나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슬슬 좀 모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네네네.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지금 어떤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될까요? 기준이. 일단은 이제 메모리 쪽이 최근에 조금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여요. 특히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제가 조금 그 설명 제 경험적인 경험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장비가 있고 부품이 있고 소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제 판단에서는 소재 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소재 쪽.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은 이게 그 공정상에서 계속 소비되는 그런 그 소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면 계속 어느 정도 쓰이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폭이 상당히 적거든요. 어허.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예. 최소한 15% 이상, 많이 받는 기업들은 30%, 40% 이상 또 받거든요. 그만큼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장비 쪽을 제가 추천을 잘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 이쪽은 너무 이게 심하거든요. 업다운이. 네. 그러니까 뭐 1년 투자 엄청 집중했다가 또 몇 년 쉬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또 한 1, 2년 집중했다 또 쉬어버리고 하니까 그 사이클을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냥 내가 정말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예. 저는 전문가가 없다 보는 사람이지만 예. 다 배워가는 과정이라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내가 내 여건에 맞는 그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은 저는 소재라 봐요. 그래서 소재 쪽의 기업들을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그 IT 쪽은요. 예. 그 IT 소재 쪽에 좀 집중하시면 저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IT 소재.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가지신 분들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성치 매니저의 그리고 반도체는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다시 좀 괜찮아질 것 괜찮아질 같아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그것도- 4분기에 좀 고전하면 좀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도 제가 궁금했는데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깜빡했네요, 말하다가.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호 주셨고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종목 효성화학입니다. 33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2만 2,5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요거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요거는 간단하게 뭐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왜 호를 주셨는지. 이 효성화학 같은 일반적인 뭐 저도 제일 분석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PD, PE 여러 가지 그 합성 섬유라든지 화학 소재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뭐 제가 베트남 알기로는 얘기도 나오고. 네, 예. 그쪽 거기에 이제 쓰이는 원재료가 이제 뭐 프로판 가스, 뭐 천연 가스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런 합성 소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아마 PDP 쪽에 아마 집중되어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쪽 매출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추이를 보면 예. 효성화학이 왜 그동안 이게 주가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충분히 오를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퍼 수준이 한 7배. 근데 물론 이제 하악업종은 10배 이상 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될 때 아마 15배 이상 또 가지만 지금 이 주가 때는 제가 호를 들은 이유는 예. 네,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 네, 대신 하나 제가 리포트들을 잠시 들어오기 전에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대체적으로 전부 다 보니까 4분기까지는 조금은 좀 실적이 좀 이렇게 정체되는 흐름. 약간은 상반기 대비해서는 약간 정체되거나 약간 부진한 흐름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천연가스 가격이 막 오르고 그다음 프로판 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예.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마진이 마진이 감소한다는 주니까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4분기에는 약간 저조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대체적으로 업황이 다시 전환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조금 부진하게 보더라도 제가 볼 때 한 7배, 8배 수준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호를 들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길게 볼 거 아니면 내가 단기로 들어간 거면 저는 짧게 그냥 치고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하.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어라운드가 내년 1분기 이후부터 진행된다면 예. 지금 당장은 탄력 있게 치고 나기 힘들고요. 기술적으로 보셔도 지금 3봉을 치고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3봉 치고 내려와가지고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걸어서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다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 시에는 비중을 한 10% 정도는 줄여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3만 6천 원이시니까 예. 조금만 반등 주면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 시에 저는 비중 축소. 그렇지만 지금 자리는 쫓아가면서 매도할 자리 아니니까 보유하시면서 반등 시에 비중만 한 10% 정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요거는 효성화학한테만 국한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화학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대부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원재료 가격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요새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업황은 저는 비슷하게 간다.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섞여 있는 기업들은 약간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복합 기업들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순수 화학업체들은 비슷하게 차트가 다 움직여요. 그나마 효성화학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만큼 마진을 수요자한테 또 전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그거는 또 길어질까요, 얘기가? 그게 이제 정가 자체가 예. 정가를 하게 되면 또 물가가 오르잖아요. 예. 그걸 자기들이 이거 오른 만큼 무조건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올리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예. 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가 갭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한번 좀 비중 줄였다가 내년부터 다시 관심을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차적인 딜레이도 있다. 이런 부분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성화학은 호 주셨고요. 전반적인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SKC입니다.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5만 7,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 비중 들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호불호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오늘은 되게 뭔가 자비로우시네요. 예. 아니 SKC야 계속 뭐 제가 이 종목 한 서너 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마 몇 달 동안 계속 호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지난주인가도 아마 막 오를 때 호를 또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혹시 그때 사서 물리셨나 싶기도 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SKC가 있고 일진머티리얼즈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이솔루션가요? 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종목이 대표적인 동박 3인방인데 일진 하이솔루스. 맞나요? 아니 그 수소 쪽이고요.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예. 그거 뭐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게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진이 그동안 좀 안 움직였다. 근데 정설하니까 좋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기업도 유럽 쪽에서 공장이 이제 가동하기 때문에 좋아진다. 근데 SKC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제일 싸긴 하다. 그렇지만 이 기업은 반도체 소재도 섞여 있고 화학 쪽도 섞여 있고 그죠? 동박도 섞여 있고 여러 사업부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제일 싸 보이긴 한다. 하지만
성장 산업인 이 동박 쪽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예.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덜 저평가를 받았는데 음극재 쪽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이제 합작사 설립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영국 기업하고. 근데 그 부분이 요번에 무산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됐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기업이 이런 악재 때문에 급락할 때는 기회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건 저는 아니라 봐요.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예.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자리에서는 SKC가 어느 정도 이제 또 바닥을 다지면서 물량 소화하면 또 재반등을 주는 자리가 분명히 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20%시니까 한 10에서 20%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네, 근데 내가 현금이 없다. 예. 그러면 그냥 20%로 가는 거예요. 예. 매수가까지 올 거냐? 저는 충분히 다시 올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요. 올해 실적으로도 이 기업은 한 13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내년도에는 12배, 내후년에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혀 비싼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 막 쫓아가면서 겁먹고 매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대신에 뭐 시장 분위기나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터닝해서 18만까지 오진 않더라도 제 판단에서는 아마 4분기 중으로는 충분히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올 거니까 그 가격 이상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올라올 자, 겁니다. SKC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오비고입니다. 24,797원. 와, 근데 지금 15,1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 네. 15% 들고 계신데 상승 가능할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호불호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불호. 네. 전략까지 같이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브로더를 죄송하고 그러니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 볼 때마다 자꾸 호를 자꾸 잡게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반등은 들어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 반등 들어오는 뭐 그걸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언제든지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기업 자체가 보니까 이제 자동차 쪽에 소프트웨어 쪽 그런 솔루션을 아마 공급하는 그런 회사 같고 뭐 일부는 공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자체가 뭐 100몇십억 정도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전혀 수익을 잘 못 내는 회사예요. 예. 뭐 1억 정도 뭐 냈다고 하고 지금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직 이제 완전 신생 기업 이제 막 이제 상장돼 가지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기업인데 예. 이런 기업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시총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1,7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을 안 내는 회사가 1,700억이니까 이걸 지금 25,000원 가까이 사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거의 한 3,000원 정도까지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3,000원에 샀을 때 이런 자동차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이라 하더라도 예. 뭐 한 20배를 뭐 준다고 쳐도 제가 볼 때는 한 150억은 내야 되거든요. 순이익을. 네, 그 정도는 내야지 3,000억을 좀 높게 평가해줘도 20배니까 예. 그 정도 이제 생각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적자 내는 회사인데 지금 1,700억인데 여기서 이게 반등을 쭉 가면 솔직히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회사 엄청 손실이 났었지만 그 기업이 지금도 퍼가 100배다. 예. 그런 것처럼 이 기업도 제 판단에서는 지금 끌고 가시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끊을까를 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되게 괴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반등 들어와도 아마 결단하기도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근데 예. 제가 선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오래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저는 반등 심하다 그냥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훨씬 좋은 게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장 처음 된 기업들은 피하고 예. 그다음에 매출액이 500억 이하인 기업들은 피하고 적자 기업인 거 피하고 거래량 너무 없는 기업 피하고 그죠? 너무 급등주하는 게 뭐 정치 테마 이런 것들 피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만 피해도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잠깐 처음 하시면은 예.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예. 저는 한 16,000원, 17,000원만 와도 그냥 매도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비고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를 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너무 좀
고점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략 잘 세워드렸습니다. 불호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LOT 백큐입니다. 요거 다음 종목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치고 나가보겠습니다. LOT 백큐 일단은 호불호 한번 들어볼게요. 18,600원에서 13,550원까지 떨어졌고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손절할지 물타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비중을 더 늘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십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프로. 불호 왜일까요? 일단 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정권사에서 냈던 가이던스만 보면 예. 올해 실적이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상반기 때는 좋았어요. 예. 그래서 하반기 때도 상반기 정도 한 실적만 낸다면 실제로 그 예상했던 정도의 실적을 낼 것이고 그러면 아주 지금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전혀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많이 예. 빠졌기 때문에 퍼 수준이 뭐 한 7배 장비 주니까 뭐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그 며칠 전에 그 이 기업이 이제 IR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 그 관련해서 이제 발표하면서 IR을 했는데 기업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 예상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체크해 보니까 이러면은 정권사들이 내놨던 가이던스 대비해서 이 실적이 떨어지겠는데. 너무 기대감이 높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너무 몰아버렸고 하반기에는 아무 장비 주니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간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미 반영해서 같이 급락했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미 LOT 베콤은 지금 8월 달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충분히 또 낙폭과 지금은 성격 자체가 뭐냐면 낙폭 가대한 기업들이 돌리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주어졌을 때 저는 한 15,000원 이상,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이상 오면 예. 그냥 좀 이렇게 분할 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OT 백폼이라는 회사가 이 진공 관련 펌프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적 추이를 쭉 보시면 정말 예측 불가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업을 제 포트폴리오에 진짜 1번도 담아둘 수가 없거든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럼 장비가 잘 팔릴까? 이게 예측이 되세요? 장비주도 투자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재주를 하라는 것도 제가 한 20년 투자해 보니까 장비주 투자는 운이 좋으면 크게 수익이 나지만 운이 나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주 투자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요번에 반동 줄 때 좀 팔아버리시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소재 쪽이라든지 조금은 좀 안정적인 쪽에서 요번에 빠진 종목들 많으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시스템 반도체 쪽에 예. 한미 반도체라든지 확실히 성장이 보이는 기업들 그런 쪽으로 옮겨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LOT 백큐 말씀을 해주셨고요. 짧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네.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자, 6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47,000원에 매수하셨고 44,100원, 비중 30%. 요건 매수가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호. 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LNF라든지 에코루프 프로 BM보다 약간 못한 점은 뭐냐면 예. 아직은 보여준 게 없다. 그러니까 정설한다 하지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의 퍼 수준은 가장 비싼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업이 지금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정설을 하는데요. 지금 2만 톤 정도 수준인데 내년까지 4만 톤, 내후년까지 7만 톤으로 늘리면 이게 이제 에코프로비움이나 LNF 선두권 업체들 대비해서 이 캐파가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예. 네, 그러면 제 판단에서는 내년에 지금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퍼 수준이 한 40배 이하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비움이 한 60몇 배고요. LNF 같은 경우는 더 높거든요. 예. 네. 그러면 상위권 업체 대비해서 지금 내년 실적 대비해서 퍼가 38배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제 판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히 가져가시면 양극재 3인방 중에서는 막내지만 예. 주가는 아직은 덜 반영되어 있다 보이고 결국은 실적 앞으로 이제 정설 물량이 나오고 실적이 턴하면 제 판단에서는 또 회복되는 구간이 올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그런 그 뭐 자리를 떠나서라도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가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예.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게 니켈 함유량에 따라서 이게 고효율의 네. 그런 그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냐 문제가 결정이 나는데 요번에 그걸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예. 그 물량을 지금 정설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거래하는 회사가 LG 쪽하고 SK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엄청나게 정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 제 생각에는 내년도 내후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반영됐다 보이기 때문에 예. 좀 가져가셔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대신에 좀 긴 호흡으로. 네. 요 코스모 신소재가 저랑 이제 세영 아나운서 같이 수익률 대결을 하는데 네. 그 종목 중에 이제 저쪽이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 가지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쪽이 네네. 좀 희망이 생기겠네요. 알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 오늘은 좀 종목을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샵 2034로 호불호 이렇게 네. 찍어서 보내주시면 유성치 매니저의 그 링크가 갑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방송도 하시나요? 네, 제가 요새 좀 바빠서 많이는 못 하는데 예. 종목 그 분석 동영상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예. 아마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유성치 매니저, 주식의 대가, 따거 유성치 매니저와의 많은 관심, 또 방송을 통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매상한가 시즌2 김세영입니다. 10월부터 치열하게 시작된 빨간알 레이스.